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임수 일간의 6개 일주의 그 계묘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수 일간의 계묘년 운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물상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어떤 십성 심리, 그다음에 천간의 어떤 그 생극제와 운동과 함께 십성으로 천간으로는 겁재,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오는 그런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12운성적인 기운, 12신살적인 기운을 어떻게 리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요 임수 일간의 6개 일주, 그쵸? 지지로 인, 오술, 신자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각 일주별로 운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리기에 이제 앞서서 지금 2023년도 이제 3월에서 이제 4월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벌써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그쵸? 지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세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간이나 일주로만 그 해에 23년도나 뭐 작년 22년도, 내년 24년도 갑진년의 운세를 본다는 것은 정말 이 전체적인 거를 보기는 힘들고, 그 일간이나 일주가 나를 뜻하니까 나한테 어떤 운이냐를 우리가 이제 읽을 줄 알면 그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응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고, 이 계묘년 운세만을 딱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앞뒤로 그 세운을 조금 읽어보면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 속에서의 23년도 계묘년 겁재 상관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9, 20, 21년도는 기해 경자 신축년이었다는 거죠. 이제 12운성적으로는 이렇게 록, 왕, 새의 기운을 지나가면서 이거 이제 비겁의 운이, 임수 일간에서는 비겁의 운이 강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전성기면서 힘있게 내가 아주 주도적으로 뭔가를 했지만 자신감 있게 했지만 이 비겁이 왔다는 것은요, 이 재성의 분탈을 필히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인성운이 오게 되면서 나한테는 이제 신강신약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는 힘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인성적인 운이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정적이기보다는 로강세의 운이었지만 이제 십성적으로는, 오행적으로는 약간 정적이면서, 그쵸? 나름 준비하고 실행, 로강세니까 실행을 했지만 그걸 결실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성의 어떤 배움이나, 그쵸? 공부를 해야 하는 재성도 분탈 났고 하니까 이제 그런 해를 이제 지났다가 3년에 임묘진에, 여기 이제 수의 운이었죠. 요거 이제 묘기인데 이는 병, 사, 묘의 운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적인 식상 생재하는 운이 이제 요렇게 22, 23, 24년도는 이제 식상을 제까지는 아니죠. 식상을, 비겁이 식상을 생해서 뭔가 비경 겁자와 협업자나 경쟁자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어떤 그런 운이었는데, 그 기운 자체가 이제 병지는 우리가 역마의 기운으로 이제 보잖아요. 매우 바쁘게 일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면에서 사지니까 뭔가 이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2022년도 이민년이 어떤 해였어요? 이게 복음의 해였다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이제 뭐 엎드려서 신음한다. 그래서 안 좋게들 많이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일단은 쉽지 않은 해인 거죠. 하늘이 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운을 부여한다는 어떤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완전히 이제 복음의 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하고 뭔가를 같이 바쁘게 도모를 해서 시작을 했다. 해자축의 겨울을 지나서 임묘진 봄의 기운이 오니 이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 뭔가 시작을 했겠죠. 이 이는 이제 생지잖아요.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역마의 기운도 있고 그런데 결과를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아직 진행 중인 어떤 그런 해였으니까. 자, 그 중에 이 23년도 계묘년 올해 같은 운은요. 이 이민년에 벌렸던 일, 여러 사람들하고 동업의 관계든 어떤 경쟁의 관계든 했던 것들이 묘라는 어떤 이제 현실화 드러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보이는 해가 올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견에 해였다면 23년 같은 경우는 이 겁재해라는 거죠. 겁재는 재물의 강제 분배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거기에 이제 식신의 장생을 깔고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계묘라는 겁재가 와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롭지만 조금 이제 새롭지만 불법 탈법 요소를 가미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조금 이 겁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겁재 상관은요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급하게 뭔가를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운입니다. 뭔가를 빠르게 이렇게 적법하게 차근차근이 아니고 자 그런 운을 이제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임수일간 자체가. 그런데 임수일간이 임묘지인의 지인의 임묘를 합니다. 임수일간이. 그래서 이렇게 19년도부터 쭉 보면 수기운이 3년 흐르면 그 다음에는 천간으로 수기운이 올라와서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그래서 3년간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내실을 기했느냐 해서 그게 천간으로 드러내서 어떤 평가를 받는 듯한 모습이에요. 22, 23, 24년도 마찬가지예요. 임묘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갑진년에는 조금 쉬어가라. 임묘되니 너무 나대지 말고 너 22년, 23년도에 열심히 이제 식신이나 상관으로 벌리고 키우고 했으니 그게 천실로 드러난다. 식신적인 면으로 드러나지만 너는 임술관 너는 임묘기운으로 조금 쉬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지에 뭐가 들어오느냐, 어떤 일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임술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내년은 조금 이제 편관인 거죠. 편관이면서 임묘운이니까 22, 23년도에 불법 탈법 하지 말고 정도로 그쵸? 이 발을정의 길도자 정도를 가라. 차근차근 불법 탈법 하지 말고. 불법 탈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편관의 임묘운이 와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 갑진 자체는 또 이게 백호의 간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22, 23, 24년도에 이렇게 이제 식상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사오미의 운을 25, 26, 27에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개수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요 묘 있죠, 묘하고 요 사가 어떤 운이죠? 이게 천을귀인의 운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 겁재가 오긴 했는데 겁재 자체도 천을귀인을 깔고 왔지만 임수일간한테도 이 천을귀인을 해거든요. 임수하고 개수는 일간은 이 묘하고요 사가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운을 읽을 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흐름을 조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24년도는 조금 쉬어가면서 내가 숨 고르기를 좀 해라. 그쵸? 그리고, 요 사오미는 이 재성의 운이잖아요. 화익, 수극화 하니까. 재성은 뭐예요? 결실, 결과, 그 다음에 재물도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22, 23, 23년, 4년대 식상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사오미, 특히 이제 을사년이 괜찮은 해죠. 천간으로는 상관이 들어오면서 지지로는 이제 편재, 상관생재 하면서 이게 천을귀인이면서 힘들었던 진년에 뭔가를 끊어내고 임수일간은 사에서 절지잖아요. 절지.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뭔가를 리셋해서 새로 하면서 그 22, 23년도, 24년도에 걸쳐서 했던 것들의 결과와 결실이 드러나는 해가 을사, 병호, 정민년이 이렇게 그런 기운을 띠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9년간의 운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수일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내가 작년에 벌렸던 비경과 함께 벌렸던 일들이 겁재라는 이제 운이 와서 뭔가 재성을 강제 분배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 겁재와 도모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급하게 불법 탈법적인 요소가 가미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어떤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갑진년에는 내가 정말 임묘돼서 편관 임묘운을 맞아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돼서 25, 26년에는 을사, 병호, 정민년이 되면서 지지로 사오미, 재성에 이 3년을 보내게 되면서 천을귀인을 맞았고 그 다음에 절태, 양 요렇게 이제 시작하는 안정적인 운으로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읽고 자, 이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가 돼서 각각의 이민, 뭐 이모, 임술, 임신, 임자, 임진 요 일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임수일간은 이렇게 인호술부터 자, 임수일간은 인오술, 인오술하고 이렇게 일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신자진, 해묘임이나 사유축하고는 일지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오술 일지를 갖고 있거나 인오술 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나 신자진의 이제 일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임신, 임자, 임진 또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묘라는 운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인오술한테는 이게 도하, 그러니까 연살,
12신살로 지제 연살로 읽어주고요. 신자진, 일제 신자진을 가지고 있거나 띠가 신자진 띠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6회살 공통적으로 6회살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연살은 어떤 거죠? 이게 이제 도화 나 우리가 12운성으로는 목욕의 어떤 기운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가 이제 멋부리고 싶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애정사도 조금 예측이 되고 이런 부분 그쵸? 그리고 내가 뭔가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육회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좋은 살은 아닙니다. 해로운 살이죠. 해로운 살이고 나의 해묘미, 그러니까 신자진의 다음 단계가 해묘미거든요. 해묘미는 목이고 신자진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생목. 그래서 내가 생하는 내 윗단계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기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회살을 보통 우리가 저승사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힘든 일이 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묘진이 그쵸? 요 신자진 띠한테는 임묘진이 수기운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 12운성적으로는 병사묘의 운이고요. 12신살적으로는 이제 6회살 이게 역마살 6회살 요가 이제 화개살이거든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좀 하늘에 거역하기 힘든 뜻을 맞이하고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덮는다. 그렇죠? 예술적, 종교적으로 이제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신자진띠한테는 이렇게 이민, 계묘, 갑진년을 우리가 무슨 해라 그래요?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근데 삼재는 이 무속인들이 무속인 분들을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좀 겁줄 때 그쵸? 그래서 부적서라 구태라 네 아들 당신 삼재야 그러면서 이제 이민년을 이제 들삼재 여기 눌삼재 뭐 요거 이제 갑진을 날삼재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재를 완전히 무시한다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저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겁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좀 조심하고 나대지 말고 하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부하고 그쵸? 어떤 그런 운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민일주부터 한번 이제 보면은 이민 자 인을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냥 검정색으로 쓸게요. 검정색으로 쓰는 게 낫겠다. 자, 이민일주한테 계묘년이 어떤 그 해냐. 이제 지금부터 이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민일주는 십성적으로는 식신을 깔고 있고요. 그쵸? 이제 12운성적으로는 병지입니다. 자, 병지인데, 우리가 이제 신살로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창귀인을 깔고 있다고 그래요. 문창. 자, 문창귀인은 공부 잘하겠죠? 그리고 베풀기 좋아하고 식신이니까. 그리고 바쁘게 인인 자체가 생지면서 호랑이를 뜻하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글을 또 상당히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일주는 문창이니까. 글도 잘 쓰고 문학적인 소질도 있고 표현력이나 이런 쪽에 시나리오나 아니면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내가 남들한테 헤매기고 하는 기운이 강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궁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편하고도 물론 남편한테도 잘해요. 왜냐면 식신은 헤매기는 거거든요. 남들한테 잘하는 기운인데 자식이 있다면 남편보다는 자식이 우선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이민인데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민년 같은 경우가 이제 복음의 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비견하고 식신이 들어와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와서 뭔가 식신적인 일을 함께 도모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했을 수도 있고요. 같이 하진 않지만 어떤 지역에 그렇죠? 어떤 이제 뭐 상권을 형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옷가게 같은 거, 브랜드 가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울렛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브랜드든 골프 브랜드든 모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그런 쪽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무슨 순대거리다, 그쵸? 아니면 무슨 곱창거리다, 떡볶이 골목이다, 뭐 신당동 떡볶이 골목처럼 식신은 또 먹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상권에 형성을 해서 뭔가를 벌렸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좀 재미는 못 봤을 수가 있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계묘년을 맞이를 한 거예요. 계묘년. 자, 그러면 임수일간한테는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온 겁니다. 어쨌든 이민일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겁재라는 것은 어떤 겁재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간에 비겁하고요. 지지의 비겁 하고 우리가 읽는 거를 여러분들 좀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물론 비견겁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간의 비견겁재하고 지지의 비견겁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지의 비견겁재는요, 이게 제왕 12운성으로 제왕과 걸록의 기운이고 양간의 제왕이면은 이게 양인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천간의 비견겁재는 이게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나와 경쟁자 또는 협업자, 동업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기운이 오는 그런 자라는 거죠. 놈자자를 써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겁재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자신감, 자립,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심리, 호승심, 이기고 싶은 어떤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천간으로 들어온다. 이거 두 가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지의 비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추가해서 이제 지지로 들어오면 이 비겁은요, 나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근. 나의 뿌리와 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자립, 독립, 자신감,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그쵸? 내가 뭔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한다든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 도장 찍어요. 이혼해요. 아니면 별거를 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을 동반을 하면서 비견겁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재성을 나누는 또는 분탈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왜냐면 경쟁자든 협업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 한정. 그거를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비견은 비교적 공정한 신사적인 분배라고 하면요,
겁재는 이게 강압적인 강제 강압의 어떤 분배면서 나보다 조금 더 그 여러 가지 기운으로 이게 좀 센 기운이기 때문에 이 겁재운이 들어오면 비견은 5대5로 나눈다는 개념이라고 보면 겁재는요 5대5부터 이게 뭐 9대1까지 내가 조금 이게 나죠. 이게 겁재고 6대4가 될 수도 있고 7대3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런 재물을 나누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그렇냐?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겁재는 기본적으로 이 계묘라는 간제를 띄고 온 겁재잖아요. 자체적으로 식신이면서 장생을 하는 어떤 그런 겁재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자기 정통성,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겁재면서 천을귀인이라는 겁니다. 천을귀인 자체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뭔가 뺏어가긴 하지만 경쟁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겁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체도 그렇지만 임수일간한테도 요 묘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을귀인이라고 했죠. 천을귀인을 달고 온 겁재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겁재가 왔구나.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겁재도 문제지만 요 상관도 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상관은 멀티입니다. 멀티이니까 우리가 이제 퓨전 음식점도 보면 음식도 퓨전 음식이 있잖아요. 한식과 뭐 양식의 퓨전, 일식과 양식의 퓨전처럼 멀티플레이어면서 상당히 뛰어난 감각, 그쵸?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나 산물을 이제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관은 결정적으로 흉신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관을 극합니다. 정관이란 것은 올바른 가치관, 지켜야 될 뭐 선, 그 다음에 정부, 남자도 되고요. 그런 어떤 우리가 보편타당한 가치나 회사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상관이 왔다는 것은요. 적당히 불법 탈법을 일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겁재 상관은 엄청 급합니다. 급하고 빠르고 이 묘가 또 토끼잖아요. 깡총깡총. 그쵸? 방향 전환도 잘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돌다리도 뭐죠?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행거입니다. 이민한테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이민의 식신을 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묘에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은 어떤 그런 이제 임수 비견이 겁재로 돌변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서 이거 해보자, 급하게 해보자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겁재가 나타나서 또는 그런 기운이 나타나서 내가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큰 돈 벌고 싶고, 그쵸? 이기고 싶고, 잘나고 싶고 해서 뭔가 일을 벌리는 겁니다. 이게.
일을 더 벌린다. 또는 투잡 뛴다. 상관이니까 직장 그만둔다.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인하고 묘는 특히 뭐죠? 인묘? 인묘는 이게 이제 목에 인묘진 방압에 기운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압은 가족의 합이잖아요. 가족의 합. 가족의 합인데, 그래서 뭔가 이 겁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또는 동창. 또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그쵸? 방합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같이 해보자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일을 더 벌리거나 투잡을 뛰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업, 창업을 한다든지 큰 돈 벌려고 겁재 들어왔으니까 하는 운이 될 수도 있지만 상관이라는 것은 이게 무리수를 동반을 합니다. 이 무게중심이 식신은 내 안에 있고요. 상관은 외부에 있거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남한 지적질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겁재라는 게 갖췄기 때문에 분명히 무리수나 급하게 뭔가를 서두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년에 갑진년에 진에 퐁하고 인묘가 돼가지고 깝깝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차근차근 조심조심 그렇게 이제 좀 일을 벌려라.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걸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지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일을 좀 더 벌리는 겁니다. 일을 벌려서. 자, 직장이나 뭐 사회생활 하는 어떤 영향 요소는요, 급하게, 그쵸? 불법, 탈법.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 연관이 돼서 이게 구설수를 동반할 수 있어요. 이 묘가, 그쵸? 그게 이제 내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지인, 방합으로 이렇게 엮어지니까, 그래서 조심해라. 무리수 뛰지 말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또 여러분들 관심 많은 어떤 남녀 애정 오늘 보면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입니다. 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겁재가 들어왔다는 거야. 천을귀인의 겁재가 상관을 달고, 그러면 이 자체는 식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겁재는 결론적으로 재성을 분탈한다는 거야. 재성은 뭐예요? 여자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겁재가 들어와서, 그쵸? 식상짓을 해가지고, 식상은 생재하잖아요. 죄를 생하잖아. 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하는 경쟁자의 모습으로, 그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는 뭐야? 내가 경쟁심, 호승심이 들어와서 상관의 기운을, 이제 처음에 식신만 쓰던 사람이야. 그냥 행동보다는 말로만 하던 사람이 경쟁심을 가지고 상관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하고 하는 기운이, 꾸미고 하는 기운이 들어와서 여자한테 내가 더 잘하려고, 겁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도 우리가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일주만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읽게 되는데,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글자들을 이렇게 같이 읽어주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겁재가 들어와서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 경쟁자가 들어온 거면, 여자도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제 자식의 운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식상은 자식이지. 그러니까 이 겁재의 의미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재물 분탈의 의미.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뭐 여자한테는 재성이 뭐예요? 아빠잖아, 아빠. 아빠나 시모, 시어머니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극하는 운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조금 지배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천간으로는 겁재잖아. 겁재는 재성을 극하려고 하는 기운이니 시부모나 시댁이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지로는 특히 현실적으로는 자식운이 들어오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요, 겁재의 자식이잖아. 겁재의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재혼해서 자식을 맞이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쵸? 자식을.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잉태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식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유추해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은 아까 앞에서 쭉 중복되는 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인묘가 이렇게 방합으로 목에 강력한 식상의 기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고 아는 사람들, 지인들하고 뭔가를 할 것인데 급하게 막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도를 걷지 않는 어떤 그런 이렇게 방법을 또 띌 수도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계해라. 그쵸? 남녀 애정운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불법 탈법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 조심해라. 말, 상관. 상관은 이게 말이거든요. 언변. 잘못된 거. 상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적 있어? 내 말이 틀려? 근데 틀리진 않지만 말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날카롭고 차갑다는 거예요. 좋은 말 같은 얘기도 좀 부드럽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비수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자, 이민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할게요. 자, 다음은 5. 자, 이모년이다. 자, 이모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모는 정제면서 이게 태지의 이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이모년의 그 계묘년을 맞이하는 거의 어떤 핵심은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다 공통입니다. 겁재운 들어왔다. 경쟁자, 경쟁심, 협업자, 이런 게 들어왔구나. 식신, 장생, 천을귀인이니, 나한테도 천을귀인이니, 일단은, 그래도 내 재물을 겁탈해 가겠지만, 뭔가 더 키워서 나와 나눠 갖는 어떤 그런 겁재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이 이모일주한테는요, 이게 오묘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수생목을 해서 목생, 화로 오행적으로는 생하는 기운으로 요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데, 이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오한에는 병기정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병화는 편재, 기토는 정관, 그 다음에 병화는 편재, 정화는 이게 정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으로 정임합을 하고 있어서 이모일주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애처가들이 많죠. 정제를 가슴속에 품고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애처가가 지나치면 이제 여자를 의심하는 공처가도 아니고 뭐죠? 의처증 의처증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도 정관을 품고 있잖아요. 상관생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남자한테 잘하는 정제 남자한테 잘하는 그런 모습이고 태니까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겁도 많고 자 이런 모습이고 이 또 태라는 것은 이게 잉태잖아요. 잉태. 성적으로 또 상당히 그런 쪽에 발달돼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지향하시는 어떤 이모일주 같은 분들은 그래요. 이게 이모가 또 말이잖아. 말. 스태미너 말. 그렇죠. 자 그런데 뭔가 겁재가 들어와서 뭔가 상관을 가지고 식상을 같이 도모를 해서 뭔가 재성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관생자기를 원했는데 그 과정이 파라는 것은요 이게 원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습한 나무잖아. 젖은 나무가 불을 떼면 제대로 연기가 활활 나면서 타지 않죠. 임목 같은 경우는 인호로 삼합을 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되게 잘 탑니다. 그쵸? 임목은 또 마른 나무라고 하잖아. 묘목은 생목. 그래서 연기면 엄청나 연기. 불도 잘 안 붙고. 그러면서 이게 내부 분열. 그쵸? 또는 어떤 뭐 정신적인 부조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약간 배신, 배반 형태로 작용을 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 이게 일지잖아, 일지. 일지는 뭐예요? 배우자궁이야.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우자궁에 파가 일어나니까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쇼윈도 부부라든가 서로 성격 안 맞아서 아무튼 이 서로 감정 상하는 그쵸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일지에 정제 배우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와이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쵸? 상관으로 이것저것 선물도 하고 이벤트도 하는데 그게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는 이 상관은 정관을 때려잡는 이 십성이잖아요. 상관이 들어와서 내 배우자궁에 있는 이 일지를 파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가지 긁고 잘해라 똑바로 해라 가르치려고 하고 하니까 배우자의 어떤 거기에 금이 가는 겁니다. 금이. 자, 그 모습도 있고 목생애 같은 경우는 이 목은 신경, 화는 이게 혈관이거든요. 신경혈관이 건강적으로 원만치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 문제, 혈관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이렇게 뭐 관절이라든가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 그쵸? 아니면 뭐 르마티스 관절염, 그쵸? 아니면 뭐 허리, 신경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신경 쪽으로 혈관 쪽으로 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이 건강적으로 좀 이렇게 대두되거나 확장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은 뭐 급하게 그쵸? 불법, 탈법, 언행 조심해라. 그러니까 언행을 이 상관 다음에 이렇게 갑진년에 임묘되는 운이 이제 오니까
그쵸? 진호는 또 이게 격각이거든요. 격각의 모습이니까 이 편관의 재생살 요렇게 이제 또 그쵸? 재생살에 임묘되니까 이무일주 같은 경우도 올해 여러분들 정말 잘 정제스럽게 따박따박 정도를 걷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이제 지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겁재와 상관이면서 정제를 생하는데 흐름은 그렇게 뭐 수생목, 목생화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그게 좀 원만하지 않구나. 그쵸? 그래서 좀 조심해라. 그 이모일주는 크게 그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조금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짧게 하나요? 아니 뭐 크게 나쁜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고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 자 다음은 인호술이니까 이제 술이죠. 임술일주. 자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편관입니다. 편관의 관대. 자 임술일주 같은 거는 상당히 센 일주입니다. 편관을 깔고 있어 자기 카리스마가 넘치고요. 관대니까 질풍노도에 넘치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호, 괴강, 백호, 괴강살을 이제 깔고 있는 어떤 그런 일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강한 모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술일주의 계묘년은 핵심이 또 뭐냐? 아까는 이모는 오묘파였잖아요. 이번엔 묘술 합이야. 육합으로. 육합의 운이다. 육합의 운이고 앞에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오술 인우술을 읽지나 띠한테는 이 묘가 뭐라 그랬습니까? 12신살로 년살 그리고 그냥 도화살이라고 여러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때 이민일주나 이모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묘가 연살 도화살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가꾸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묘는 또 우리가 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연살 도화살 현침이 들어오니까 나를 가꾸고 꾸미고 봄의 새싹처럼 이쁘게 젊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톡스나 뭐 성형 시술 그런 어떤 모습이고 또 묘는 이게 또 여자의 어떤 생식기를 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부인과 생식기 관련해서 이제 칼을 대거나 조금 이렇게 또 이쁘게 하는 그런 뭐 시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술일주한테도 이 계묘년은 천간으로는 겁재운이 들어온 겁니다. 겁재. 그 겁재는 뭐래? 경쟁자, 협업자, 동업자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일단은 기운을 주는 거죠. 나한테. 그러면서 약간의 급함, 빨리빨리 지기 싫어하는 호승심. 그 다음에 겁재는 또 일확천금 큰 돈 벌고 싶다. 이런 운이 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요 엄청 기가 세죠. 백호는 어떤 피를 보는 어떤 살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성. 괴강살은 우두머리살이거든요. 이게 뭐 두령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하는 거죠. 편관이니까 조직에서도 카리스마도 있고 관대는 기운이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런 임술일주한테 겁재운이 딱 들어왔으니까 다른 일주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게 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 있는 편관이 이 개수를 직접적으로 토국수에서 제압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개수가 현실적으로 날뛰거나 내 재성을 분탈해가는 거를 이 토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지로는 묘술 합의 기운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묘술 6합을 하면 이게 묘술 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화파 기운은 지지는 그렇게 잘 읽어주질 않아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묘술합이라는 것은 뭐 일단은 십성적으로 보면 편관이 힘든 게 있는데, 배우자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상관이 들어와서 합을 해요. 묘술 화가 만약 동한다 그러면 이게 재성의 기운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왜냐면 편관의 힘든 거, 스트레스, 관제구설, 병마, 뭐 수술, 뭐 송사, 이런 힘든 것들이 상관이라는 묘가 들어와서 묘술 합으로 묶는다. 묶으니까 제대로 활동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 기운이 들어와서 이 편관을 묘술 합화해서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로비, 언변으로 해결 본다. 이렇게 이제 또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와서 편관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술일주다 그러면 보통 여자가 아니겠죠. 그쵸? 이런 어떤 편관의 백호의 관대 개강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고요. 이 술에는 신, 정, 무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임합을 또 정제를 합을 해서 자기 애착, 내가 아끼는 거를 뺏기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편관도 깔고 있고 정인을 또 갖고 있어서 공부하고 머리도 있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여자가 상관의 운이 들어와서 남자를 제압을 하는 모습이에요. 남자를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지잖아요, 일지. 일지니까 배우자궁이거든요. 남녀 공이 연애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술토는 늦가을의 어떤 글자고요. 묘는 봄, 한창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이 있는데 나이 차가 좀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인데, 육합이니까 이게 육체적인 합이거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도 하지만 이게 말빨, 애교, 막 이벤트 뭐 이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기 싫어하고 급하게 막 해서 육체적인 합을 하기 때문에 화는 결과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바로 그냥. 그래서 이거는 피임을 좀 잘해라. 번개불에 콩고 먹듯 원나잇. 요즘 젊은 친구들 TV 보니까 자만추라는, 자만추 말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자만추를 많이 추구한답니다.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요즘 이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은 자만추랍니다. 자고 나서 만남 추구. 일단 한번 잠자리를 하고, 그쵸? 이거 나랑 속궁합이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만남을 추구한다는 게, 물론 우리 뭐 예전에도 뭐 그런 뭐
있지만 요즘은 또 보편타당하게 이 잠자리 하는 거에 대해서 피임만 잘하면 문제 없다. 자만추한다. 특히 묘술합, 임술일주 남녀 공이 좀 조심해라.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특히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요 내년도 갑진년의 동태를 잘 봐야 돼. 갑진년. 자, 임술일주도 백호 괴강이라고 했죠. 갑진도 백호야. 이런 운은요, 운이 되게 강력하게 지진 나는 것처럼 발현을 합니다. 그게 또 진술 충이 딱 내년에 발현을 해요. 진술 충 나면서 임수가 여기에 임묘가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고 내 건강상에 그렇죠? 충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생길 수가 있고 나를 또 임묘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진술충 내년운을 내가 지진 나서 완전히 땅속으로 꺼지는 임묘되는 운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언행에 조심을 해라. 내가 말했던 그런 결과가 23년도에 드러나서 나를 충으로서 인도하고 잘못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겁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 그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뭐 이런 거. 잘 만나서 내년에 또 진술충이면 배우자궁 충나면 만났다 이혼하나요? 그게 아니고 뭔가 조금 해외여행을 또 간다든지, 그렇죠? 주말 부부를 지낸다든지 장거리 연애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충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실현을 하면 그 만남이나 인연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후술한테는 도화의 기운이 들어와서 육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애정사가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임술일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자진 임신일주 해볼까? 임신. 자,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편인이죠. 편인의 자체 장생을 깔고 있는 좀 그런 일주입니다. 임신일주도 상당히 좋은 일주죠. 임신. 편인이니까 어쨌든 인성이 있어서 내가 받을 복은 있고 뭐 계모를 깔고 있고 그 이제 뭐 일지에 장생이니까 뭔가 조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임신일주는. 그리고 금생수 이렇게 또 그쵸? 하니까 이 장생적인 임수도 금의 생을 받는 모습인 거죠. 그쵸? 임수가 금의 생을 받고 괜찮다. 그런데 계묘년 자체도 식신의 장생 운이잖아요. 천간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 신 임수일간이나 이 신이나 이 신은 12신살로 6햇살입니다. 6햇살. 어쨌든 내가 거역하기 힘든 어떤 하늘의 여러 가지 심판, 저승사자의 기운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해가 되니까 웬만하면 죄짓고 살지 말아야죠. 그쵸? 죄짓고 살지 말아야 된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다.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겁재니까 경쟁, 협업, 동업, 같은 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묘에 천을귀인 식신을 자체 식신을 달고 들어왔으니까 뭔가 좀 같이 도모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도모를 하고서
우리가 큰 돈 벌어서 우리 나눠 갖자 하는 모습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이 묘의 상관, 이 임신일주한테는 핵심이 뭐냐면 이 묘신 원진 귀문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묘도 현침, 신도 현침이니까 좀 날카로움이죠. 예민, 집중, 집착. 이 묘신기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성적으로 보면 편인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 내가 감추고 있던 이런 마음이, 그쵸? 이렇게 개수로 드러납니다. 신에 있는 지장간부 임경, 임수가 이제 트위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비견인데, 내 생각이 천간으로 겁재로 조금 변형이 돼서 이제 드러나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거죠. 내가 감추고 있던 호승심이 이제 드러나서 뭔가를 이기고 큰돈 벌고 싶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에 예민하거나 집중, 집착의 기운으로 묘신 원진기문으로 동한다. 이게 내 몸이니까 묘가 들어와서 날카로운 칼이 들어온 거죠. 칼이 들어와서 수술이나 시술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묘신 원진기문이 배우자궁이잖아. 신이 이게 배우자궁. 이건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면 돼요. 내가 결혼을 한 기혼자다. 기혼자 같은 경우는 부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민함, 까칠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소에는 괜찮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말이 똑바로 안 나가는 거죠. 상관의 말이 나가서 내 심기를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짜증 나는 어떤 그런 원진 기문적인 원망하고 미워하고는 그러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모습이고, 이 묘시는 왜 그러냐면 이 신금 안에 있는 경금하고요, 이 묘에 있는 갑을이 있잖아요. 지장간으로 또 이렇게 을경합을 또 하는 모습이 있으니 지장간으로 암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또 우리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또 헤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 육회살로 다가오니 또 거역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다. 미혼이다. 미혼 같은 경우는 이제 암합을 하니까 인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묘신 기문으로 오니까 이게 스토커.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건가? 인연이 올 수도 있어요. 인연이 와서 을경합으로 남들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묘신 원진기문이니까 예민하게 나는 싫은데 막 이렇게 원진스럽게 규문스럽게 나한테 집착. 묘신이 잘못 발현하면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신기도 되거든요. 신기. 촉이 엄청 좋아서 묘신규문 들어오면요, 신내림 받는 이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운을 좀 잘 읽어줘라.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불법, 탈법, 뭐 급하게 뭐 이런 거 다 공통이에요. 그거는 공통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좀 예민하다. 묘신 원진규문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 계묘가 겁재상관으로 다가와서 급하게 뭔가를 하지만, 임신을준 같은 게 신이 또 편인이잖아. 이게 의심이거든요. 의심. 필터링. 뭔가 이제 겁재가 암만 좋은 거, 이렇게 나 천을귀인이야, 묘 이쁜 거, 파릇파릇한 거 내가 갖고 왔으니 뭔가 같이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 한번 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저게 맞나 아닌가를 한번 체킹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을 하잖아요. 해소시켜주면 사기꾼들이 시켜주면 의심이 확신이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임신. 장생 나는 받을 복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거든 계묘가 와서. 그쵸? 근데 제가 왜 잘해주지 의심을 하지만 몇 번 이제 이것저것 확인하라고 체킹을 해보니까 뭐 내가 괜한 의심을 했나 이러면서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믿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이 시나리오가 짜지는 거야. 예민, 집중, 인연, 스토커, 집착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편인은 엄마잖아요. 어르신. 그쵸? 나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고 필터링 할 때 혼자 판단하지 마라. 혼자 판단 금물. 반드시 어른, 윗사람, 멘토, 선생님 조언을 꼭 받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조금 흉의를 좀 피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신 일주 괜찮은 일주입니다. 계묘년이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킹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임자일주. 자, 임자일주다. 자, 임자. 임자. 우리가 진짜 임자 만났어 너. 야, 당신 임자 만난 날 때 임자입니다. 임자가 그만큼 속담 외에도 그러니까 사주 외에도 속담으로도 그쵸? 이게 쓰이는 게 임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겁재면서 양인입니다. 칼을 휘두른다는 양인. 그리고 뭐 12운성으로는 제왕이고, 또 임자는 아주 멋이 있고 매력 있는 또 홍염살이기도 합니다. 홍염살. 자, 근데 이제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계묘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임자에 지장간이 있는 임계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지지에 자수나 축토나 진토에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장간에 계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수가. 그래서 이 힘을 받은 내 안에 들어있던 이 계수가 천간으로 드러내서 이게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가. 자, 그래서 이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 주관도 강하고요. 뚜렷하고 프리랜서, 그 다음에 임자가 엄청 또 양인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무시당한다든가 조직에 순응을 해서 이렇게 고분고분 살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또 임수, 뭐 자수, 수기운이니까 이미 세상을 산 달관한 지혜, 난 다 안다. 그다음에 자기 속도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임자니까. 자, 그런 분들인데 특히 이제 겁재운을 맞이했다는 거죠. 겁재. 그러면 내 내면에 있던 내가 임자일주인데 내 세상 만났어 하고서 뭔가 급하게 일을 벌려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욕심, 급함, 그쵸? 투쟁, 본능, 이기겠다, 그러면 경쟁,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어떠냐? 핵심은 이 자묘, 상형살이 이제 매칭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상형 할 말 많잖아요. 제가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계묘 자체 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임자일주와의 어떤 상호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게 다른 일주보다 조금 더
별표 3개를 해서 좀 봐야 되는 일주가 임자일주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계묘년 같은 경우는 자 상관이 활동성이잖아요. 활동성, 언변, 그쵸? 다재다능.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또 뭐 개혁, 교육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또 불법도 아까 얘기했죠. 불법, 탈법, 상관경관하는 모습이니까 자 그게 자묘 상형으로 이게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묘 상형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형살은요 첫 번째 상관이 들어와서 형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천간으로도 겁재가 드러났어.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이 이재를 다투는 문제로 소송, 구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게 드러나서. 그래서 이게 겁재가 확실하게 이제 역할을 하니까 이게 재물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지잖아, 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들어와서 형이고 자하고 묘는 우리가 둘 다 왕지잖아요. 왕지에 그리고 도하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자하 이제 임자, 그러니까 이 신자지인 임수는 전부 다 육해살입니다. 공통. 임수도 신자진 운동을 하고요. 자수도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특히 임자, 뭐 아까 임진, 임신 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육해살의 기운이 강하게 발현을 합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저승사자가 와서 내 또 죽일까 살릴까 데려갈까 하는 기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긴다. 어떤 이 이성 문제, 남녀, 애정사가 발현된다. 이게 자수가 만약에 임술가인데 자가 월지에 있다 그러면 내 부모가, 내가 작동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쵸? 조직생활 하면서 자수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를 들면 이제 국가조직에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다, 일을 한다, 회사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의 어떤 자묘형, 남녀간의 문제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시에 있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내가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렇게 등산이나 배드민턴이나 요즘 동호회 활동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내연에 어떤 불륜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는 또 자식궁이니까 자식이 어떤 형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 자묘형은 우리 이제 이게 배우자궁이 내 일지니까, 내 몸이니까 내 몸에 칼을 대거나 약간 시술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과 계열 어떤 그런 이제 시술이나 칼을 댈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슨 자궁이라든가,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자묘형은요, 또 우리가 이제 간단한 시술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는 먹물이고 묘는 칼이니까 먹물로 하는 뭐 눈썹 문신, 그쵸? 그 다음에 뭐 타투, 우리 그냥 몸에 하는 그냥 문신도 해당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 해소시킬 수는 있어요. 이거를 하면 자묘형을 조금 흉의를 대신 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묘형이, 제가 임자년생이잖아요. 국가자리잖아. 뭔가
이제 그 뭐 남녀 문제는 아니지만 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렇게 있으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1년으로 따지면 4, 4분기를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전반기에 1, 2, 3월 달 중에 어떤 자묘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저한테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행 조심, 관제 송사, 이성 문제, 시술 수술, 또 미용 그쵸 뭐 이런 쪽으로 레이저 수술을 한다든가. 제가 얼굴에 이제 최근 들어서 뭐 검버섯, 기미, 여드름 자국이 많아서 레이저로 조금 지졌어요. 레이저로 지져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빨갛게 이제 딱지는 다 떨어졌는데 아직 이게 다 안 돼갖고 제가 얼굴을 드러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목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올해 이 얼굴을 또 일부러 안 하다가 이 자매형을 한번 해소해보자 해서 또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사회적으로 또 종합을 해보면 뭔가 투자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나 내 언변으로 인해서 이 자묘 상형살이 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홍염살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감 엄청 강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또 특히 겁재가 천간으로 드러나니까 겁재의 흉의가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저거 힘들겠다, 재물 날렸네, 소송 뭐 구설 들어가면 재물 손실 나잖아요. 어쨌든 이성 문제 생기고 내 몸 칼에 대도 뭐 병원비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진다. 이어질 수가 있다. 이성 문제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게 아니더라도 여자한테는 이 상관이 들어오니까 남자를 바꾸고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한다. 플러스 자묘형은 이게 또 임신도 가능해요. 임신. 임자, 이 자는 남자의 놈자, 내 몸하고요, 묘, 상관이 들어와서 이런 운은요, 자녀를 이제 임신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특히 이제 그 조심해라. 원치 않는 임신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근데 이 출산, 임신을 너무 이제 안 하고 하니까 어쨌든 좀 잘 이렇게 그 단계를 밟아서 잘 해가지고 자녀 이렇게 갖고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자묘형이니까 조금 이제 원만하지 않은 또 임신이나 출산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피임, 만약에 이제 뭐 피임을 좀 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자묘형이 또 상관의 운이라는 거, 상관은요 이게 또 상관기형관도 하지만 진로 변경이나 직업 변경의 운으로도 이제 크게 우리가 보거든요. 겁재니까 내가 이제 겁재가 들어오면 관성을 또 이겨 먹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 하는 기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큰 돈 벌고 싶은 거죠. 임자는 겁재한테 투자했는데 형살로 뭐 재물 손실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까 공통 겁재 상관 급하다, 급물이다, 찬찬히, 그쵸? 무리수 띄우지 마라, 잘못된다. 갑진년 함정 폭 빠집니다. 진인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임자일주 잘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진일주만 남았죠. 임진. 자,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백호. 면서 이제 이게 묘지죠. 임묘를 깔고 있는, 자기 묘지를 깔고 있으면서 이게 괴강입니다. 자, 묘지지만 괴강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에 몰두하거나 몰입하면은
임진은 이게 백호라고 썼죠 제가? 정신이 없네. 백호가 아니고 평관이죠 평관. 임진 평관. 임술은 편관의 관대지였고 임진은 평관의 묘지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진토도 잘 봐야 되는 게 진 안에 지장간이 을, 개, 무 이렇게 들어있어요. 개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평관 안에 들어있는 요 겁재의 기질이 드러나서 내가 감추고 있던 그쵸? 괴강의 어떤 이런 지기 싫어하는 우두머리 기질이 내가 뭔가 하면 끝장 보는 사람이야. 그쵸? 내 자기 입묘지를 자기 입고지를 깔고 있는 거죠. 그게 천간으로 지장간이 투간을 해서 이게 크게 발현합니다. 겁재 경쟁심, 투쟁심, 한몫, 잡자, 큰돈 벌고 싶다, 뭐 투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겁재니까 협업을 하자, 자 이런 모습인데 이 묘지인이 이렇게 또 합을 하죠. 이게 이제 방합, 목기운으로 방합이 되니 이 진이 상관과 아까 술토는요 묘술 합을 했잖아 육합으로. 이것은 방합을 하기 때문에 남녀간의 합이라기보다는 가족의 합인 거죠. 내 힘든 거를 누군가 이제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해결해주고 뭔가 이제 새 일을 준다, 그쵸? 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상관우는 어쨌든 겁재 상관은요 급하게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빨리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고 일단 활동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활동성이 강해지면서 뭔가 이제 새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데 이게 구설을 동반한다는 거죠. 구설을 동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자다. 해결도 가능한 거죠. 해결. 누가 아는 지인이 부모, 형제, 친척, 동창. 왜냐면 방합이니까 방합으로서 이 진이 평관의 토지만 묘진하면서 이게 이제 방합적인 식상의 기운이 발현이 돼서 내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투자, 다른 일도 좀 해보겠다, 창업, 누구랑 가족끼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편관은 조직이잖아요. 세력이 확장되는 어떤 회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조심해라. 그렇죠? 근데 묘지는 또 우리가 해 또는 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진하고 합을 하는 게 유잖아요. 진유합을 하고 하는 이 유를 묘유충우를 해서 육합을 깨려고 하는 게 이제 천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족끼리 잘 투잡을 했어. 뭔가 창업을 했어. 근데 나중에는 이게 배신, 배반, 분열 또는 이제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는 측면 공격 받아서 어떤 내가 내상을 입는 모습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인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것도 가족이고,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그게 참 해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괴강이고 지기실하고 가오도 있고 한 운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와서 이게 진진자형을 또 이룹니다.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내가 안 그래도 묘지인데 묘지운이 한 번 더 오니까 허우적거릴 수 있는 배신 배반당해서, 그쵸? 또는 건강이 또 이렇게 조금 건강적으로도
상당히 내가 병원에 입원하든 집에만 누워있든 어떤 그런 뭐 대상포진을 맞든 중풍을 맞든 그런 운이 또, 그쵸. 이 수기운이니까 수족냉증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올해, 건강검진, 신경계통, 이런 것들을 특히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간을 했기 때문에 겁재가 활동해서 남들이 다 봐도 너 돈 잃었구나, 사기 당했구나, 너 재물 손실 났구나 하는 겁재가 내면에 있던 겁재가 발현이 돼서 큰 욕심, 남들이 봐도 너 욕심 부리고 있구나, 남들이 봐도 너 지기 싫어하구나, 남들이 봐도 너 큰 돈 벌고 싶어 하구나, 이런 경쟁자와 뭔가를 같이 가족이든 협업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투잡, 창업, 가족끼리 하는구나. 자, 근데 좀 규모가 커진다. 편관을 또 상관이 제압을 하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내년도에 진진자영, 그 다음에 천해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조금 찬찬히 너무 믿지 말고 가족끼리 아는 지인 동창 너무 믿지 말고요, 찬찬히 공증도 받고 그쵸? 이렇게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긴 시간 뭐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이론적인 지식과 뭐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물론 좋은 얘기도 뭐 해드릴 수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남녀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너무 걱정하려면 사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예상이 된다. 거기서 끝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개운이나 대비책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나를 배신하거나 이렇게 나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해해하고 정신 놓고 있지 말고 체크할 거는 체크하고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그쵸? 운을 이렇게 사주 공부하는 게 운을 읽으려고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